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도 못 잡고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논문을 쓸 것인가? 논문 쓰기 강좌를 맡게 된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논문 쓰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고 실제로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른 강의처럼 딱딱하고 그리고 막 통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것,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데 필요한 팁 같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논문을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써야 될지, 내가 이 주제를 들고 가면 지도 교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이 정도 논문이면 우리 학과에서 통과가 될까? 정해야 될 텐데 오늘은 그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논문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대학원에 입학하고 혹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쓰기 시작할 텐데요. 내 논문으로 학계를 뒤집어 보겠다. 내 논문으로 어떠한 한 획을 긋겠다. 물론 큰 포부는 좋지만 일단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 강의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이뤄드리기 위한 방향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주제나 과도한 주제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는 최대한 세밀하게 잡고 너무 크지 않게 작게 잡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자세하게 주제를 어떻게 잡을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예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약간 추가하는 형식으로 거기서 나랑도 가까운 주제. 근데 그런 주제를 정하려면 주제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됩니다. 주제를 너무 거창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주변, 그래서 작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거란 말이죠. 논문은 검증된 결과를 내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럼 그 분석 도구를 과연 내가 잘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분석 도구로 과연 활용해서 이 논문의 주제를 끝까지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논문을 쓰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논문이 아니라 그냥 기사거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연구할 거리도 없고 연구를 막상 하자니 내가 알고 있는 도구로는 이것을 연구를 할 수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즉 답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이 아예 나올 수 없는 것도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장을 하라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논문을 쓸 거냐, 당신의 논문은 어떤 주제입니까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제 논문은요 교통사고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다친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았고요, 그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 이렇게 되면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논문으로 가치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논문은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심도 있게 그리고 검증하는 그 단계를 거치는 것이 논문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욕심이다. 만약 그렇게 여러 주장을 하고 싶으면 여러 논문에 걸쳐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선행 연구로 다시 또 논문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주장을 담은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 주제는 어떠한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할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타당한 것, 논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독창성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이 독창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망고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를 찾아내야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이 주제를 잡을 때 독창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에선 없었던 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아예 없었다? 그럼 그 논문을 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찾을 때 너무 어렵다 싶으면 기존에 연구가 돼 있던 것에서
한 가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정도 주제. 그러니까 독창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 주제를 봤을 때 새로운 것이지만 이것은 과거에 새로 왔던 것을 한 번 더, 한 겹 더 입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것도 독창적인 거예요. 그 논문 자체는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에 내가 색칠을 한번 살짝 하는 것도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논문이라는 게 내 생각은 그렇다라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주제.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어쨌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논문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유용한 것.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결론에서 시사점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과 여성은 키 차이가 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키 차이가 나는데 그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키 차이가 나는 남녀 간의 차이로 인해 남녀 따로 있는 시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사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거면 논문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주제가 과연 이 네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가, 이 네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주제인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럼 제가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게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큰 포인트는 비빌 언덕에 비벼라.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예요. 비빌 언덕에 비벼라.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잘 아는 분야의 무언가를 개선을 하라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조언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새로운 주제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약 요리 대학원이다 혹은 체육 대학원이다 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요리 혹은 내가 그동안 다녔던 체육관 그거에 관련된 논문에서 그거를 관련된 것을 주제로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깝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아는 것 혹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내가 이미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심사위원이나 그 논문이 어딘가에 나갔을 때 그만큼 또 신뢰성을 얻거든요. 물론 그 신뢰성은 연구에서 검증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분야의 무언가를 개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미 해왔던 것. 만약 근데 이런 것에서도 못 찾겠다 그러면 다른 논문에 1% 숟가락 얹기라고 제가 썼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에 편안한 의자를 누군가가 만든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목바지의 각도만 갖고 다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미 그 앞부분은 의자에 대한 연구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참고문으로 써서 그러면 그 사람의 목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 수면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면과 그 목바지 각도, 편안한 알림이 안락한 게 개선되는 거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제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주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도 편하고 이미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쓰면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잘하는 분야의 무언가를 개선하는데 이미 과거에 개선된 게 있으면 내가 경험한 것을 혹은 내가 잘 아는 분야의 것을 1%를 얹어서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면 아마 지금 그냥 막연하게 뭐 하지? 뭘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거예요. 훨씬 더 쉽게 주제를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팁을 더 드릴 텐데 선호 기법과 최신 주제를 하라 혹은 최신 기법과 기존 주제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선호 기법과 최신 주제는 여러분들 학과를 한번 뒤져보세요. 어떤 통계를 썼는지 어떤 연구 방법을 썼는지 선호하는 기법이 있을 겁니다. 산업공학과 같은 걸 예를 들면 구조 방정식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경영학과나 경영학과 쪽에서 많이 썼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게 실은 10년 전에도 썼던 거예요. 그 전에도 아마 썼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조 방정식이라는 것을 구조 방정식 기법을 통해서 논문을 씁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논문 그럼 과거 이미 진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신 주제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구조 방정식 예를 들어서 썼지만 그걸로 잘 짜여진 논문을 주 참고 논문으로 해서 거기에 내가 최신 주제 혹은 내가 잘하는 주제를 거기다가 얻는 거예요. 소재를 싹 바꾸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참고할 수 있는 틀이 있고 내가 거기에 다른 알맹이를 넣을 거니까 논문은 굉장히 새로워지죠. 그리고 기법도 이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 주제를 택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기법 같은 게 이미 같은 과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논문을 분석하는 차원에 있어서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런 분은 좀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최신 기법과 기존 주제, 이 부분은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과나 아니면 연구실, 내 선배들 논문 한번 뒤져보세요. 많이 썼던 주제, 혹은 기존 주제가 아니라면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하는 주제, 그런 걸 가지고 일단 소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주제를 정해서 거기다가 최신 기법을 넣는 거예요. 우리과에는 아직 쓴 사람이 없는 그런 통계 기법,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최신 기법을 도입해서 혹은 최신 분석 방법을 도입해서 풀어나가는 게 약간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도 교수님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심사위원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모르는 분야고 그 기법이 과연 검증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면서 아무래도 의논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의논을 해보세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것, 야 이거만 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정해야 돼요. 내가 비빌 언더에 가서 비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메시지, 내가 이제 주제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소, 그리고 방금 말한 그 힌트를 통해서 주제를 정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논문은 어떤 논문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세요. 당신의 논문은 어떤 논문입니까? 제 논문은요, 어떤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미치는 영향 요소를 줄이는 논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 논문은 말이죠. 요즘엔 말이죠. 하면서 뭔가 배경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논문에서 주장하거나 하는 게 여러 개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쓴 이 한 줄 있잖아요. 당신의 논문은 어떤 논문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실은 먼저 두 문장이지만. 이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도 그거에 똑같은 양만큼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논문은 어떤 논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작업으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은 논문의 제목을 정해야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먼저 드리면, 제목은 지금 정하는 제목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은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야 될 거고요. 논문을 쓰다 보면 조금씩 바꿔야 되고, 제목은 당연히. 그런데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정하세요 라고 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했던 걸 되짚어 보니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특별하고 유용하고, 그리고 논문의 그런 기법, 그리고 논문의 결과 같은 것이 드러나면서 명확한 제목으로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디자이너한테 정말 화려하면서 심플하게 해달라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 제목을 정할 거냐? 먼저 내가 쓰려는 논문에 중요한 키워드들을 쭉 나열을 해보세요. 쭉 다 나열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한번 해보세요. 교통사고, 혹은 사망자, 아니면 요리에서 어떤 영양소,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선호, 아니면 음악이라면 관련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쭉 다 나열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과든 어떤 학과이든 한번 키워드를 싹 나열해보고 그 키워드 간이 어떤 연관관계인지를 쭉 생각해보세요. 올린다면 재고, 아니면 절감, 아니면 개선, 인과관계 등등 그런 관계까지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나열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논문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나는 어떤 도구를 썼는가, 좀 어려운 통계 기법을 썼다, 구조 방정식을 이용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차별화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드러나게 문제점과 해결점,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 그런 것이 드러나게. 음식 재료 절감, 음식점 개선, 식스시그마를 이용한 무슨 개선. 이런 것처럼 문제와 해결이 드러나도록 차별성과 도구. 그거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 조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키워드, 그리고 차별성과 도구, 그 다음에 문제랑 해결 관계,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으면, 그 다음에 조합을 해보세요. 조합을 해보면 한 3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빼도 되는 걸 한번 빼보세요.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에게 이건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많이 갖다 붙여놓고 빼는 게 좋아요. 뒤에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걸 참고를 할 때도 못하겠으면, 일단 내가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다 그냥 갖다 붙여놔보세요. 그 다음에 빼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보고 그 다음에 빼세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 명확하고 내가 내 논문이 얼마나 유용한 것이고 어떤 기법을 썼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드러낼 수 있는 선 안에서 한번 최대한 쳐나가는 거예요. 어렵죠? 제목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제를 잘 잡으면, 주제만 잘 잡고 제목만 그럴듯하게 정해놓으면 일단 논문은 어느 정도 좋은 시작을 한 거예요. 반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굉장히 험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논문을 많이 써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걷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논문 쓰기 강의나 이런 것처럼 그런 기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는 논문을 어떻게, 뭐부터 할 건지, 논문을 쓰기 전에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개그블랙 네이버닷컴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논문 쓰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다음 시간에 논문 쓰기 2번째 강의 이것부터 하세요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강의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